현재 한국에서 닛산 자동차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엔 알티마나 무라노, 로그 등 다양한 모델이 도로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 등의 이유로 2020년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죠. 도로에선 조용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때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닛산이죠. 토요타나 혼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 회사는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통해 세계 3위권 자동차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과연 닛산의 흥망성쇠 뒤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닛산의 시작은 1914년 카이신샤 자동차 공업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사가 깊은 자동차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회사죠. 이 회사는 1932년부터 다선이라는 자동차를 내놓으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는데요. 이후 1934년 닛산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합니다. 닛산이라는 브랜드명은 원래 니폰산교라는 모기업에서 따온 겁니다. 당시 닛산은 미쓰비시처럼 대재벌 계열이었고 자동차는 사업의 일부에 불과했죠.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닛산은 군수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군용 차량을 대량 생산해 일본 제국에 납품했죠. 패전 후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민수용 자동차 생산에 집중하게 됐지만 이 과거 때문에 지금도 일본 내 일부 계층과 해외에서는 전범기업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닛산은 한때 품질과 내구성에서 토요타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국 내 경쟁사인 토요타나 혼다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성장해왔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경영 악화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위기의 순간 프랑스 르노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때 르노에서 파견된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부활시켰지만 그 뒤의 스토리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수갑차고 일본 감옥 가다가 악기 상자에 숨어 도망갔던 그 사람 맞습니다. 참고로 닛산 지분을 인수한 르노도 2차 대전 시기 나치 협력을 이유로 매국노 회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두 회사 의외로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닛산은 주력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전동화 기술에 앞장섰습니다. 전기차 리프는 2010년 출시 당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순수 전기차였죠. 그러면서 한때 전기차 세계 판매 1위 기록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후 테슬라에게 따라잡히며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엔 아리아 같은 신모델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지도도 성능도 다 애매하다는 점이죠. 닛산 차량에는 꽤 실험적인 기술이 자주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ePower라는 기술은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로만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의외로 전기차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은 고속도로에서 꽤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스스로 운전하며 느낄 수 있는 재미는 반납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닛산 내부에서도 상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닛산 니스모와 인피니티죠. 니스모는 닛산 모터스포츠의 줄임말인데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등장했던 GTR 혹은 Z 같은 모델에 고성능 튜닝 버전을 적용해 판매합니다. 한때 르망 24나 F1 등에도 출전했지만 요즘은 주로 GT 대회나 슈퍼 GT 등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한 인피니티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느낄 만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무려 일본의 BMW라 불리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닛산 디자인은 시기에 따라 엄청난 기복을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큐브 같은 박스형 모델로 일본 특유의 괴랄한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했고 2010년대에는 유선형과 곡선 위주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추구했죠. 최근에는 아리아 같은 모델을 통해 다시 조금 평범해진 미래차 느낌을 주는 중인데요. 근데 GTR만큼은 여전히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닛산의 주요 경쟁자는 토요타와 혼다지만 지금 같은 전기차 시대엔 테슬라나 BYD, 현대차 등도 경쟁군에 들어갑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유럽 일부 국가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브랜드 파워는 예전만 못하고 기술력도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비싸고 애매하게 튼튼한 이미지가 문제일까요? 닛산은 자동차만 만든 게 아니라 로켓도 만들었습니다. 1970년 2월 11일 발사된 일본 최초의 위성 오오스미의 로켓과 운반 차량은 모두 닛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로켓까지 만들다니 놀랍네요. 닛산은 최근 고급화 전략과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SUV, 자율주행, AI 기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브랜드 포지셔닝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죠. 게다가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도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닛산이라는 브랜드,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자칫하다 조용히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GTR은 좀 남겨줬으면 좋겠네요.